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협력사업부장 한덕훈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해양수산 ODA 전망과 향후 추진과제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해양수산 ODA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양수산 ODA 전문기관 지정과 그 성과, 그리고 2022년 해양수산 ODA의 계획, 그리고 해양수산 ODA 활성화를 위해서 향후 추진과제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챕터 1로서는 해양수산 ODA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면의 70% 이상을 해양이 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그리고 탄소 중립, 해양 쓰레기 등 이러한 월경성 문제에 대해서 해양의 대응은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 세계 200여 개 국가의 3분의 2 이상이 연안국으로 해안을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도 먹거리 분야인 수산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협력 사업에 대한 요구가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왼쪽 부분을 보시면 이러한 해양의 중요성, 또 해양수산 ODA의 중요성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공동의 약속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이 있는데 SDGs가 있는데 제14번은 해양 분야에 대한 SDGs입니다.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 특히 기아 타계라든지 빈곤 퇴치, 양성평등,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SDG가 해양수산 ODA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해양수산 ODA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인식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ODA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ODA는 지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GNI 대비 0.14% 정도로 선진국에 비해서 약 한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2010년도에 OECD 다크 회원국으로 가입했을 때 약속하였듯이 향후 2030년까지 지금 현재 수준을 2배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하기로 그렇게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반면 해양수산 분야의 ODA를 살펴보면 전체 우리나라 ODA 예산의 0.5%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양수산부 부처 ODA의 그 규모 수준은 다른 부처, 기획재정부라든지 교통부, 외교부와 비교했을 때 한 11위 정도 수준에 있지만 여전히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전체 ODA의 0.5% 규모이기 때문에 향후에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 ODA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적은 규모로 인해서 국가 ODA 정책 내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중요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평가되기는 좀 낮은 순위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중점 협력 분야에 있어서 단지 지역 개발 및 그 농림수산업의 일부로 지금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고요. 또 특히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은 해양수산 ODA 분야에서 전 세계 1위의 규모를 차지하는 강국입니다. 또한 중국도 대규모 물량의 시설 인프라 투자를 해외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비교가 사실은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안 되는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ODA 문제점을 보면은 여러 각 기관에서 각기의 특장점을 살려서 ODA를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서로 간의 사업들의 어떤 정보 교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아쉽기 때문에 많은 분절화로 인해서 분절적 사업 수행 환경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극복되고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챕터 2로서 두 번째 부분으로서 해양수산 ODA의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제21조의 2로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추진 의무를 부과했고 또 이 조항에 근거해서 해양수산 ODA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20년도에 만들었고요. 이에 근거해서 20년 10월에 KMI 국제개발협력센터를
해양수산부 ODA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해양수산 ODA 협력 체계가 나와 있는데요. 해양수산부는 정부 부처로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외교부 기재부의 어떤 심사라든지 외국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면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전문기관은 지금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테지만 신사업을 발굴하고 또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리스트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발굴하는 연구에 초점을 두고 또 관리라든지 모니터링 또 교육 홍보, 자문위원회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산하의 기관 또는 협력기관들은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자문기관은 국내의 자문기관들과 함께 해외의 국제기구나 해외 선진국의 여러 자문단체, 대학들과 함께 자문기관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방금 전 말씀드린 부분으로 여러 네 가지의 주요 꼭지의 사업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사업 관리와 평가 부분과 함께 사업 발굴과 연구를 수행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양수산 ODA의 주요 성과, 전문기관의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주요 성과의 하나로 베트남 선원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과 베트남 정상, 대통령과 베트남 총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으로서 지난 2019년도에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도 이러한 합의에 근거해서 한국의 해양수산부 또 베트남 교통부 간의 MOU에 근거해서 추진되었습니다. 그 사진에 보시는 그 배가 한나라호라는 구한나라호인데 한국 해양대의 퇴역 실습선입니다. 그래서 한 1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승선 실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베트남 해양대 하노이의 하이퐁에 위치한 베트남 해양대에서 본인들은 실습선이 없어서 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해기사라든지 이런 직업을 갖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특별히 요청을 한 사안이고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저희가 무사히 배를 하이퐁으로 양도를 하고 또 이와 함께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었고 학생들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교육 훈련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간단히 그 한 30초 정도의 그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을 보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요 성과가 되는 베스트 프랙티스 사업으로는 코이카의 IUU 어업관리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케냐 수산국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을 해서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IUU 어업이라 그래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케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앓고 있는 그런 어려움인데요. 이러한 어업들이 수산 자원에 악영향을 주고 또 소규모 어업인들의 그런 어떤 생계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아젠다로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에 대해서 했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 또 그리고 현실적인 그러한 노력들을 경험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했고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챕터 3으로는 그 2022년도 해양수산 ODA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해양수산 분야에 앞서서 우리나라 전체 국가 ODA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21년도 전체 국가 ODA의 사업 규모는 3조 7천억 원 정도였는데요. 내년도 규모는 4조 1천억 원 정도로 약 지금 12%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45개 기관 그리고 1,844개 정도의 사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원래 우리나라 그 전체적인 ODA 규모와 타입이 그랬듯이 양자 대 다자의 규모가 한 8대 2 정도의 규모가 되고 유상 대 무상 협력의 규모는 유상이 한 4, 무상은 한 6 정도의 규모로 지금 추진될 예정이고
코로나19를 감안해서 보건 분야의 그런 협력이 크게 늘었고, 지역별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프로젝트별 그런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 해양수산부 ODA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요. 내년 22년도의 사업은 128억 정도의 규모로서 21년도에 118억에 비해서 한 10여억 원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면은 프로젝트성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교육훈련하고 역량 강화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한 20여 개의 그 사업들 리스트와 그 수행기관의 그 명단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는 특징적인 면은 해양수산 분야의 그 원양어업이라든지 이런 그 해외에서의 그 활동들을 감안을 해서 남태평양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분명히 있고 또 신북방 국가 중에 하나인 키르기스스탄에 대해서 중저협력국으로 제3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들어온 그 국가에 대해서도 수산 양식 및 역량 강화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형태를 보면은 어떤 수산 자원, 그 해양 환경, 해양 쓰레기 문제, 또 교육훈련 역량 강화, 수산 양식 이런 다양한 해양수산 분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향후에도 더 많은 사업들이 발굴되고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챕터 4로서 해양수산 ODA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정도를 저희가 한번 그 추려봤고요. 그 첫 번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중저협력 분야 내 해양수산 분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지금 21년부터 25년까지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세네갈만이 유일하게 지역개발 및 수산업이라는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수산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중저협력 분야에 선정되는 경우에 우리나라 ODA 전체 예산의 70%가 이에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른 말씀을 드리면 해양수산 분야가 아직은 중요시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 반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저협력 분야에 해양수산 분야가 반드시 포함돼야 되겠고 이것이 지금 현 상태에서 되지 않으면 향후 5년 이후에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작성하거나 5차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반드시 그것이 포함되고 최대 10개국까지도 확대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 부처 ODA 사업은 120억 정도의 규모인데 향후 2025년까지 3배, 2030년 10년 뒤까지는 10배의 규모로 확대될 것을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물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해양수산부 장관께서 당연직으로 지난 2020년 10월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해양수산 분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루트는 있지만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런 해양수산 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중저협력 분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을 저희도 전문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디지털 그린 뉴딜 ITC 분야의 ODA를 확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전체 ODA의 큰 그림과 맥이 닿는 부분인데요. 해양수산 ODA도 역시 전체 큰 그림 하에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ODA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해양 환경 부분들, 또 해양 쓰레기 부분들, 또 연안 침식 등 기후변화 대응 부분들, 또 해외 어항을 통해서 여성 어업인을 지원한다든지 소규모 어업인을 지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분야의 그 사업들을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금 반드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EDCF 등 유상원조의 어떤 큰 그런 인프라적인 그런 사업들과도 반드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선진 공여국형 ODA로의 전환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지 우리나라 전체 ODA도 커가고 있고 또 해양수산 ODA도 커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선진국들의 여러 가지 기존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 또는 국제기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과 같이 연결을 해서 삼각협력적으로 또는 다자협력적인 사업을 보다 확대를 해서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그러한 ODA 사업의 시너지를 보다 더 높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렇게 타겟이 될 수 있는 국제기구라 하면 국제해사기구,
또 FAO, OECD, 세계 회사대학, WMU, 또 인도양 연합 국가인 IORA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서 저희가 ODA를 제안을 하고 초기에는 어떤 공동 기금적인 형태의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좀 국가적으로 자체적인 기금을 마련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확보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해양산업 지속 가능성의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 부분과의 파트너십 확대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민간 부분에서도 ESG 경영,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둔 그런 경영에 크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ODA는 공적 개발 원조이지만 이러한 민간 부분들의 노력과 같이 결합을 해서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한다면은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기업의 어떤 친환경적인 가치 추구와 분명히 맥이 닿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그린 뉴딜 ODA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추진과제 5번으로는 해양수산 ODA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청년 학생들한테 해양수산 분야가 갖고 있는 그러한 특장점들을 좀 소개를 하는 그러한 부분들, 국제개발협력을 전공을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 해양수산 분야의 그러한 노하우들을 전수를 하거나 또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은퇴하신 분들한테 ODA 부분에 대해서 재교육을 시켜드려서 장차 어떤 그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만들어드리고 결국 해양수산 ODA 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적 인프라로는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어떤 발전되는 그 발전해온 역사라든지 또는 해양수산 ODA의 성과 홍보를 위해서 전시관을 설치를 하거나 기존의 박물관을 좀 같이 연계해서 그러한 그 부스를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이카, IUU 연수와 같은 그건 하나의 사례이지만 개도국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꾸준히 초청 연수와 컨설팅 사업을 진행해서 새로운 사업을 꾸준하게 발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5가지 정도를 해양수산 ODA를 확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할 과제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제 준비한 발표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난 202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2년 이상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거의 극복을 한 듯이 보였지만 또 오미크론이 등장을 하면서 선진국도 지금 봉쇄가 있어 오고 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역시 우리가 글로벌 사회에서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비단 코로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국제 개발 협력이라든지 ODA 분야에서도 결국은 잘 사는 국가가 자기 식대로만 잘 살거나 그러면 결국은 개도국의 그런 환경들에 의해서 반드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로 돕고 그렇게 그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 KMI 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도 전문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할 그 역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향후에 열심히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2022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